윤석열 후보가 대국민 호소를 했습니다. 어제 직접 들어보시죠. 비상식과 불공정, 불의와 위선의 상징인 문재명 세력과 선명하게 투쟁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 윤석열이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고 대장동 국민 약탈 사건의 특검 도입과 모든 형태의 정치 공작을 분쇄하기 위해 결연히 맞서 싸우는 선명한 후보가 되겠습니다. 누가 현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입니까? 누가 얼치기 진보 정권의 신적폐를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 채널A에서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1대1 마지막 토론이 저희 채널A에서 오늘 오후에 이제 중계를 하고 이제 마지막 최종 경선 결과도 다가온 만큼 윤석열 후보가 대국민 호소를 한 건데 윤석열로 이겨야 현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론조사 한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실시하고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가상 양자 대결인데 요거를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좀 보면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 원희룡의 경우 오차 범위 안에서 이재명 40.1, 원희룡 43.8의 결과가 나왔고요. 이재명, 유승민 양자 대결의 경우 40.0 대 36.1. 이재명, 윤석열의 경우 40.9, 45.3. 이재명, 홍준표 38.9, 44.4. 자, 이재명 기자. 지금 오차 범위 내죠, 다? 아닌가요? 홍준표 후보는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앞선 것이고 나머지 후보들 간의 수치는 다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수경 교수님, 자,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게 참 저도 이걸 보면서 어쨌든 지금 홍준표 후보만이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홍준표 경선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과 홍준표 이 두 사람에 대한 약간 호감도 비호감도 같은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호감도도 높고 비호감도도 높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 정권에서 어쨌든 발탁되었지만 동시에 현 정권의 어떤 핍박과 탄압을 받는 이미지로 지금 대선 후보로 우뚝 선 거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감과 비호감이 공존하는데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젊은 층의 20대들의 이제 지지도가 굉장히 높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이 20대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후보가 예전에 어때 했었는지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사실 2018년 뭐 지방선거 이럴 때는 홍준표 후보의 어떤 지지 연설 같은 것들을 다 꺼릴 정도로 약간 강성 발언이 굉장히 강해서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는 오히려 지금 호감이 조금 더 드러나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오차 밖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차 범위 내의 수치들이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각 주자 캠프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조금씩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컨대 결과를 다시 보시면 원희룡 후보 입장과 유승민 후보 입장이 사실은 뭐 엄밀하게 통계적으로 말하면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뭐 다를 바 없다라고 해야겠으나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감함의 정도에 있어서. 네, 이병 대변인. 나와 있는 수치 그대로를 국민들께서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건 가상 양자 대결의 수치인데요. 정작 중요한 건 내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찍을 분들이 아니라 정권 교체를 간절히 염원하고 이재명 후보가 아닌 국민의힘의 주자를 찍으실 분들이 과연 얼만큼 국민의힘의 주자들에게 마음을 건네고 표를 주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얼만큼 넉넉하게 후보를 지지하는가를 보고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런 수치로 바라보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큰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론조사 50% 그리고 당원에 대한 50% 투표로 다음 주 바로 오늘 오후에 최종적인 후보가 선출되게 될 텐데 정권 교체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명한 판단들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기자. 저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러 가지를 좀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변인은 당연히 윤석열 후보의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몇 가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것이 100% ARS 조사입니다. 지금까지 늘 어떻게 얘기했냐면 ARS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선전한다.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그런데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 있고 홍준표 후보는 오차 범위 밖에 있다는 건 윤 후보 입장에서 약간 좀 뼈 아플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 이제 박빙의 승부를 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의 약진은 눈에 좀 띄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원희룡 후보가 어쨌든 지금 대장동 일타 강사라는 것으로 자신을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냈죠. 반면에 이제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긴 하지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메시지가 많았죠.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보수 진영 내지는 뭐 반문 진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영에서는 예. 굉장히 흥묘백묘론이 굉장히 지금 통하고 있다. 그러니까 쥐를 잘 잡는 게 중요하지 그것이 흰 고양이냐 검은 고양이냐가 아니다. 이런 이제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신을 정권 교체의 도구로 사용해달라.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5일이면 국민의힘에서 이제 후보가 선출될 텐데 그 후보는 지금 그 후보가 훌륭해서 선출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라는 보수 진영의 그런 절박함이 반영돼서 선출된 겁니다. 따라서 내가 훌륭해서 지금 돼 있다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정권 교체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한 영상이 과거 공개돼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어깨를 툭 치는 듯한 장면. 자, 이 대목에서 홍준표 후보의 입장이 지금까지 안 나왔었는데 홍 후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고 홍준표 후보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일 토론회 직후에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그만해, 그만해, 딱 이렇게 어깨를 툭 치는 듯한 이 장면. 자, 요거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사법고시나 뭐 검사 인권 한참 선배이기 때문에 입장을 지금까지 안 내왔는데 홍 후보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후배가 아니라 김영주 의원님, 새까만 후배. 새까만 후배가 할 만한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 당시 윤 후보가 어떤 말 했는지는 불쾌하니 대답 안 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검사했던 사람한테 문재인 시절에 검사한 사람이 이렇게 어깨를 치는 것은 그동안의 어떤 그 검찰계의 분위기로 보면 전혀 그 적절하지 않은 정권이 확 다르군요. 태도인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춘천 토론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나타내면서 빨리 먼저 나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을 못 사귀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러나 어쨌든 저 자리는 검사로서 선후배로 만난 자리는 아니잖아요. 똑같은 후보로서 만났는데 저게 뭐 윤석열 후보가 배포가 크고 좋은 거는 하지만은 너무 그래도 검사 선배한테 죄송하네 어떤 액션을 너무 크게 이렇게 나둑거리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이 안 그래도 지금 체력이 딸려서 힘들어 죽겠는데 위압을 느끼는 그런 심리적 압박을 받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또 체력이 또 안 딸릴 수도 있죠. 그렇죠? 제가 체력이 딸려진다고 생각한 것은 원희룡 후보나 하태경 후보에 대한 답변 태도에서 나타난 겁니다. H2O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었을 때 답변하는 것이 저는 과거에 제가 17대 같이 국회의원 할 때에 같이 목욕탕에 앉아서 대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백이라든지 굉장히 스마트하고 정책 역량이 있는데 오히려 지난번 대선 때보다 지금 대선 때가 훨씬 정책 역량이라든지 뭐 암기력이라든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홍 후보가? 예. 그런 부분이 오히려 계속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와의 답변 속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다음에 할게, 그때 할게, 대면 할게
이런 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도 다 같이 지켜보고 있거든. 오히려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듯한 국민을 모욕하는 태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본인이 심적으로 굉장히 지금 압박감을 받고 있다.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 의견은 이제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님의 개인적인 개인적 의견입니다.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 원희룡 후보와의 탄소 문제에 대해서는 홍 후보가 모욕으로 느껴서 일부러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겠고요. 홍준표 후보와 하태경 의원 사이에 이때 아닌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의 뜻을 같이 한다면 어떤 분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받아줍니다. 그럼 혹시 하태경 의원도 받아주세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온다면 많이 돌아옵니다. 저보고도 오라 그랬잖아요. 구애 같은 공개적으로 캠프로 들어오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장제원, 하태경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자기 캠프에 들어오면은 개혁 세력 되고 다른 캠프 가면 뭐 낡은 세력이고 그건 말이 안 되고 모든 사람을 받지만은 주사파 출신은 안 받습니다. 자, 진실 공방. 아시다시피 윤석열 캠프에 영입된 하태경 의원이 홍준표 후보에게서도 영입 제안, 공개 구애가 있었다. 하지만 홍준표 후보는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주사파 출신은 받지 않는다라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 의원에게 영입 제안한 일 없다. 주사파 출신 정치인 영입 대상자 아니다. 하태경 의원 참 야비하다. 주사파 끊은 지 30년. 술 먹고 주사 뿌리는 주사파는 홍 후보다. 또 이렇게까지 또 뭐 주사라고 이렇게 또 받아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 공개 구원해놓고 스스로 했던 말조차 까먹느냐라고 비판을 했는데 아니 언론인 출신의 김소영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뭐가 진실입니까? 이게 이 주사파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80년대 학생운동 중에 여러 가지 분파가 있는데 이제 북한의 어떤 주체 사상을 좀 표방하면서 체제 변혁을 꾀했던 분파를 이제 주사파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하태경 의원이 대학에 다닐 때 이제 주사파로 이제 활동을 했었죠.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전향을 해서 지금은 이제 북한 인권 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홍준표 측에서 아까도 이제 영상에서 보셨지만 하태경 의원이 와도 우리 받아준다. 본인이 원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태경 의원을 막 영입하겠다라고 한 거는 아니고 공개적으로 엄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오면 받아준다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제 윤 캠프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홍준표 캠프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렇게 윤석열 캠프에 자꾸 여러 정치인들이 자꾸 모여드는 것이 굉장히 구태 정치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니까 하태경 의원은 자기가 먼저 하태경도 받아줄 수 있다고 해놓고서 왜 이런 것을 구태 정치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이 과정에서 논란이 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표 캠프 측에서는 우리가 언제 하 의원에게 영입 제안을 했냐, 우리는 주사파는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꼬아서 얘기를 한 건데요. 사실 이제 홍준표 캠프 혹은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렇게 좌파라든가 주사파라든가 뭐 전교조들이 학생들을 좌파로 세뇌시킨다든가 이런 식의 굉장히 색깔론적인 이념적인 색깔론적인 좀 구태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게 별로 국민들에게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